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월요일 조성식의 훅 진행합니다. 지금 검찰을 향한 비난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법원이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검찰이 얼마든지 그 상급법원에 다퉈볼 만한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레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대놓고 봐주는 거죠. 명분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존중한다. 또 이번 법원의 그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 야, 우리나라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했어요. 한마디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백보를 양보해서 검찰의 그동안에 그런 그 구속 수사 관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걸 이번에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데 검찰도 협조를 하겠다. 이런 정도의 뜻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일단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법원 결정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률 위반 그 소지가 있어요. 이번 지기현 판사의 결정 자체가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맘대로 시간 단위로 그렇게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날짜 단위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그 수사팀이 강력히 반발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지금 반발을 다 찍고서 지금 검찰 지부에서 지금 결국은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조기 석방을 진두지휘해서 결국 이제 나와버렸는데, 자, 심우정 총장, 과연 이 사람 누군가? 오늘날 이 사태를 심우정 검찰총장은 누구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 총장은 사법시험 36회, 사법연수원 26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검찰총장에 취임을 했죠. 이원석 총장 후임으로. 이때 이제 좀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이원석 총장이 이끌던 검찰 지휘부와 용산사의 김건희 씨 수사를 놓고 좀 갈등을 빚었었잖아요. 이원석 총장이 나가기 몇 달 전에 일단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수사 라인부터 싹 갈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다 돼서 이제 나갔는데, 그 후임으로 좀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다고 알려진 심 총장을 총장에 앉힌 겁니다. 총장이 이제 물론 그 총장에 오를 만한 그런 보직은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대검 차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총장 후보에 오를 때는 법무부 차관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때 4명 중에 올라갔는데, 이원석 전임 총장이 한동훈 그 전 국민의힘 대표와 똑같이 이제 사법연수원 27기거든요. 이원석 총장의 사법연수원 한기수 선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뒤처져 있다가 딱 총장이라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충성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친윤 검사들의 사실상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2020년에 자, 그때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와가지고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제 매섭게 몰아치잖아요. 그때 사실은 이제 심 총장 그때 법무부 간부였어요. 법무부에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요직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서 이제 감찰과 징계를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결국은 이제 징계까지 가는데, 그 과정에 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상당히 요직이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윤 총장 그 감찰, 징계 이런 거에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심 총장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입니다. 자, 김주현은 사법연수원 18기니까 심 총장의 8기수 선배죠. 김주현과는 예전에 이제 법무부에 있을 때, 김주현이 법무부 검찰국장을 할 때, 자, 이 직속 부하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습니다. 이게 아주 둘 다 요직이죠. 왜냐하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요직인데, 윤석열 정부의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고 조율하는 이런 요직이잖아요. 민정수석 자리가 예전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없앴다가 새로 이제 또 신설을 하면서 김지현을 초대 민정수석에 앉혔는데, 자, 이 민정수석이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김지현 씨가. 예전에 그렇게 끈끈한 관계였던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일을 벌일지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저는 이번에 그 심 총장이 보인 이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태도. 그 대검 내에서도 반대가 좀 있었다 그래요. 지휘부에서도 좀 수사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심 총장이 아주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건데 최소한 항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는 뭐 이건 그냥 무슨 뭐 언제부터 검찰이 그렇게 뭐 피의자 인권을 그렇게 보호하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김주현 민정수석과도 분명히 조율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어떤 사람이냐?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아주 뭐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사람이고요. 61년생이니까 71년생인 심 총장보다 10살이 많네요.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1살 어리고. 왜 이 김주현을 주목해야 하냐면요. 지금 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뭐 워낙 요직인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을 봐야 됩니다. 2009년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에 그 말 많았던 한명숙 그 총리 수사 있잖아요. 그래서 그 1차로는 뇌물 혐의로 수사를 했고, 2차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는데, 1차 뇌물 수사는 결국 무죄가 나왔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마자 또 바로 정치자금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데, 이때가 지방선거 한 몇 개월 앞두고예요. 그래서 표적수사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이제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죠. 기소를 해서 나중에 유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는 2013년 인연이 있어요. 2013년에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서 그때 이제 보직은 여주지청장인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했잖아요. 그걸로 이제 뭐 이래저래 그 일과 또 다른 일이 뭐 이렇게 섞여서 법무부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는데 그때 항명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징계를 할 때 바로 김주현이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2014년 법무부 검찰국장 때인데 그때도 세월호 사건 수사 외압의 또 당사자라는 이런 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광주지검에서 되게 열심히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 해양경찰청의 주요 간부들, 뭐 청장부터 해서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직접적으로 그 뭐 정장이 있잖아요. 그 출동했던 배 1, 2, 3호였던가요? 뭐 하여간 전부 구속 기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때 법무부에서 그 제동을 겁니다. 그때 김주현 씨가 그 당사자였던 얘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왔고, 이때 대검 형사부에서도 이 법무부하고 이것 때문에 부딪혀요. 김주현 수석은 비상겸 해제된 날, 작년 12월 4일이죠. 그때 박성재 법무장관,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이렇게 그 안가에서 회동을 했죠. 그리고 그 후에 휴대전화기를 이 사람들을 다 교체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검찰 식구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이상민은 이제 판사 출신이야 합니다만, 결국은 다 사법시험 같이 본 사람들이고, 박성재 장관은 지금 탄핵 소추됐는데, 사법연수원 17기, 윤 대통령과는 대구지검에서 박성재가 차장 검사를 할 때 윤석열이 그 밑에서 특수부장을 한 그런 근무 인연이 있고, 또 윤석열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좌천을 당해서 대구 고검에 검사로 가 있을 때 그때 대구 고검장을 또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상당히 깊은 근무 인연이 있는 거죠. 그다음 뭐 이상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충암고 선후배 관계고, 그다음에 이상민과 이 김주현이 또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18기로. 자, 그것도 조금 주목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그 회동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이완기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죠. 사법시험은 한 해 빠른데 사법연수원으로 동기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들이 이렇게 비상계엄 전후로 이런 모임을 갖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직 제대로 수사 안 되고 있잖아요. 결국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충남도지사를 3번을 지냈어요. 이 심우정 총장의 아버지 심대평 씨가. 아버지의 정치적 영향이 꽤 컸는데, 검찰에서 보통
이렇게 빼기 좋은 사람, 집안 빼기 좋은 사람들이 잘 나갑니다. 이래저래 자기네끼리 어떤 그 이너서클 비슷한 게 형성이 돼가지고 무시 못할 그룹이 되는 거죠. 심 총장은 고향이 충남 공주고요. 부친이 이제 그 서울로 옮겨갈 때 같이 이제 따라서 서울로 가게 되는데, 휘문고를 나왔는데, 자, 동창생 중에 김건희 씨의 친오빠가 있죠.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실이 알려져서 또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심 총장은 전형적인 그 귀족 검사. 검찰 내에서 이 귀족 검사는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이렇게 이른바 힘 있는 자리, 주로 여기서만 오랫동안 근무하는 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뒷배경이 든든한 거죠. 물론 뭐 개중에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또 있죠. 실력도 좋고 뭐 백도 좋고 이러면 더 좋지만은, 귀족 검사들은 지방 근무를 별로 안 해요. 검사들이 지방 근무를 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좌천이나 한직으로 생각을 하고, 수도권하고 지방 근무를 조금 교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귀족 검사들은 주로 중앙 무대에서 놉니다. 그래서 이 심우정 총장도 전형적인 귀족 검사다. 그리고 뭐 인사청문회 때나 국정감사 때 보셨겠지만은 그 범생이 스타일이에요. 거분거분하게 상관 말 좀 잘 듣게 생겼고, 되게 보면요, 수사통들이 좀 이렇게 고집도 세고 뭐 좀 부딪히기도 하고 뭐 직언도 하고 뭐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심 총장은 또 수사통은 아니고 주로 기획 업무, 행정 업무, 뭐 이래서 전형적인 어떤 기획통, 검찰에 이제 뭐 특수통, 기획통, 뭐 공안통 뭐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획통에 속한다. 자, 이 사람은 또 동생도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심우찬이라고요. 심 총장이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낼 때 동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심 총장의 동생, 그러니까 당시 서울 동부지검장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가지고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육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육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사법연수원 기수는 40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 법무관으로 이제 주로 근무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보니까 그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한참 막 각종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뭐 호주 대사로 갔다가 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와중에 제가 이제 좀 인터뷰를 하려고 알아보다가 심 총장의 동생인 심우찬 변호사가 그 변호인단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좀 이종섭 장관 얘기를 좀 물어보면서 좀 만나게 해달라, 인터뷰 좀 하고 싶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뭐 거기 사실 실질적인 그런 힘이 없고 다른 변호사랑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피하더라고요. 자, 심 총장의 사법연수원 26기 동기들 중에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류혁이라고, 발음이 좀 어렵죠? 류혁 법무부 감찰관 사표냈죠? 이번에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 그날 밤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을 회의 소집을 했잖아요. 그때 바로 나는 이런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고 지금 이제 자연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추미애 장관 때 2020년에 법무부 감찰관에 임명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윤석열 감찰을 놓고 뭐 박은정 당시 감찰 담당관과 뭐 갈등을 좀 빚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유혁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검사장까지는 오르지 못했는데, 어쨌든 유혁 전 감찰관은 뭐 친윤이나 윤석열 사단에 속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임관혁이라고, 임관혁 지금 변호사인데 지난해 9월 심 총장하고 같이 총장 후보 그 대열에 올랐죠. 그때 4명이 올라갔었는데, 임관혁은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지냈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동기들 중에 아주 늦게 거의 막차로 검사장 승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심 총장이 정말 무모하다시피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분석이 나온다마는 이런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어요. 어차피 심 총장은 친윤 검사들의 우두머리이기도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뭐 정권이 바뀌고 하면 어차피 자기는 검찰총장직에서 더 이상 있기가 힘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 9월에 임명됐으니까 사실은 뭐 아직 반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성향으로 봤을 때, 자, 아버지가 이제 뭐 정치인이고 한데 본인도 아마 정치의 뜻을 품고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국민의힘 계열 보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총대를 메고 또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향후에 그런 입지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무모한 그런 선택을 했다. 뭐 이런 분석이 좀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우정 총장과 함께 윤 대통령 석방에 공을 세운 이진동 대검차장, 자, 사법연수원 28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2011년 그 말 많고 탈 많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2017년에는 바로 그 밑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장을 지낸 그런 또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검찰 지부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바로 구승모 대검 반부패부장입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1기고요. 검사장급이죠. 심우정 총장의 또 고등학교 바로 직속 후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대검의 뭐 지휘부다, 검찰의 지휘부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팀 의견을 묵살을 해버린 겁니다. 자, 지금 심 총장은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호처 차장 김성훈 있잖아요. 김성훈에 대한 경호처 차장 그 경찰이 계속 그 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찰이 계속 그걸 3번씩이나 반려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또 경찰이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우정 총장이 나서가지고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랬던 사실이 확인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진동 대검 차장은 김용현 전 장관하고 직접 그 비화폰으로 통화를 해서 출석을 조율한 이런 정황이 지금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수사를 지금 안 하고 있고 오히려 그 경찰의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이 대검 지휘부가 뭔가 지금 엮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심우정 검찰총장이 누구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윤석열 총장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공직자라면 그런 사사로운 인연 이런 것보다 공적인 대의를 중시해야 되고요. 더욱이 지금이 어떤 시국입니까? 어떻게 내란죄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 국민의 상식선에도 미치지 않는, 그리고 그간에 검찰의 어떤 조직 논리에도 안 맞고 관례에도 안 맞고 더욱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를 하는데도 그런 어이없는 그런 결정으로 스스로 친윤 검사임을 또 스스로 정치 검사임을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낸 이 사람들 참 딱합니다. 나중에 다 수사받겠죠. 조성치의 훅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